저는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죠. 아내를 떠나보낸 지는 3년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혼자 먹는 밥은 왜 그렇게 맛이 없던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정호 선생님,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근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사실 아내가 아플 때부터 병원 간병으로 제 몸 돌볼 겨를이 없었죠. 그 이후로도 집에만 있다 보니 몸이 많이 약해진 게 느껴지더군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거운 것 좀 들려고 하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헬스장이라도 다니세요. 요즘 어르신들 많이 다니시던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더라고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도 살아있을 때 여보, 은퇴하면 운동 좀 해요라고 자주 말했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실버 회원이라고 해서 5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더군요.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혼자 늙은이가 뭘 하나 싶어서 말이죠. 등록하던 날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르신, 처음이시면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래, 알겠네. 첫날 헬스장에 들어서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온갖 기계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능숙하게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러닝머신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신 거예요?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시더군요. 단정하게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서 인상이 참 좋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 사용법을 잘 몰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그분이 친절하게 러닝머신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속도 조절하는 법, 안전하게 내리는 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걸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미란이에요. 간호사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정호입니다. 교사 일을 했었어요. 미란 씨는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러닝머신 다음에는 간단한 근력 운동 기구들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부위에 좋은지 몇 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한지까지 말이에요. 간호사셨으니 이런 걸 잘 아시겠네요.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운동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저희 나이에는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첫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미란 씨 덕분에 겁먹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헬스장을 나오면서 미란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내일도 오실 거죠? 같은 시간에 오시면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나 병원 직원들과 인사 나누는 게 전부였거든요. 미란 씨는 말투도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아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또 헬스장에 가서 미란 씨를 만날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헬스장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운동복을 입어보며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아내가 사준 운동복이었는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헬스장에 도착하니 미란 씨가 벌써 와 계시더군요. 러닝머신에서 가볍게 걷고 계셨는데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어제보다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일어나서요. 그렇게 저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동 동료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알게 되더라고요. 운동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미란 씨는 대학병원에서 3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지내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드렸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일, 아내와의 추억들, 은퇴 후에 공허한 일상까지 말이에요. 미란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더군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요?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미란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솔직히 좀 망설여졌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아직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여성과 커피를 마신다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미란 씨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란 씨는 간호사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시더군요. 환자들과의 따뜻한 만남, 때로는 힘들었던 순간들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교직 생활의 추억들을 꺼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과의 일화, 교단에서의 보람과 어려움들 말이에요. 미란 씨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이에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태반이었거든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긴 대화를 해봤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운동 후에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미란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가슴속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미란 씨가 직접 만든 김밥을 싸와서 공원에서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지만 슬프기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미란 씨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때로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대부분 밝은 표정이셨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미란 씨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미란 씨를 보면 하루가 밝아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자꾸만 미란 씨 생각이 나더군요. 미란 씨도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틀 헬스장에 나오지 못했을 때 걱정된다며 직접 전화를 걸어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됐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니 미란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공원에서 산책이나 할까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요즘 들어 미란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가벼워지더군요. 벚꽃이 한창 피어 있는 산책로를 걸으며 미란 씨가 문득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미란 씨와 함께 있으면 아내를 잃은 슬픔도 혼자라는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미란 씨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란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괜찮은 걸까요?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 보시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미란 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돌아가신 분들도 저희가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실 거라고요. 미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셨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운동 동료나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란 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직접 만들어 오시기도 했고, 저는 미란 씨가 관심 있어 하는 책을 빌려드리기도 했어요. 작은 배려들이지만 서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미란 씨가 작은 우산을 펼치시더군요. 같이 쓰실래요? 작은 우산 아래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데 미란 씨의 어깨가 제 팔에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하는 청춘처럼 말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죠? 미란 씨가 조용히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가 생겼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미란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떨리는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미란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해요. 아들이 계속 가라고 성화를 부려서요. 아, 그러세요? 언제 가시는데요? 화요일에 가려고 해요. 작년에도 받았는데 별거 아닐 거예요. 그냥 아들 마음 달래주려고 가는 거죠. 미란 씨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간호사 출신이신 미란 씨도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잘 아실 텐데 왜 자꾸 미루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몸에 이상은 없으세요? 네, 멀쩡해요. 요즘 운동도 하고 있고 기분도 좋아져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미란 씨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걱정이 기우였나 싶었어요. 그분 말씀대로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미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건강검진이 저희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란 씨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화요일, 저는 왠지 모르게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헬스장에 혼자 가니 이상하게 적적했어요. 수요일에 미란 씨를 만났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더군요.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란 씨는 별로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하셨어요.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저희는 더욱 친밀해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선생님, 미란 씨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가끔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는 미란 씨가 직접 만든 저녁을 대접해 주시겠다며 댁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미란 씨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먹어보네요. 다행이에요. 혼자 해먹다 보니까 손맛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그날 저녁 미란 씨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며 미란 씨의 지난 삶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란 씨가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헬스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어도 미란 씨가 나타나지 않더군요. 병원에서 시간이 좀 걸리나 보다 싶어서 그냥 혼자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검진 결과라도 알려주실 텐데 말이에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수요일에도 헬스장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목요일, 금요일까지 연락이 없으니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검진에서 이상한 게 나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토요일 오후 드디어 미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며칠 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미란 씨, 무슨 일이에요? 많이 걱정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쉬고 있었어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미란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밝음이 없었고 말투도 어색했거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아, 그냥 별거 없었어요.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헬스장에서 뵐 수 있을까요?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며칠 더 쉬어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분명히 미란 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신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간 게 아닐까, 미란 씨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아니면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미란 씨 댁 근처까지 가봤어요. 혹시 마주칠 수도 있고 괜찮으신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란 씨는 보이지 않았고 집에서도 인기척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미란 씨가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란 씨는 그때 이미 충격적인 진실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월요일이 되어서도 미란 씨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 씨,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돼서요. 선생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딱딱한 어조였거든요. 저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저희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철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나눈 시간들이 그저 철없는 일이었다는 말씀이셨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마음을 확인했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미란 씨,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그저 철없는 일이었나요? 네, 그래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죽은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요. 미란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평소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하시던 분이 이렇게 냉정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 저는 헬스장에 갔어요. 혹시 미란 씨가 나오실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으셨고 헬스장 직원에게 물어봐도 며칠째 안 나오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미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완전히 저를 차단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헬스장에 혼자 가는 것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미란 씨와 함께 사용하던 기구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러닝머신에서 걸으면서도 자꾸만 옆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혹시 미란 씨가 와 계실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 말이에요. 2주째가 되자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미란 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미란 씨가 나오시긴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왜 오셨어요? 전화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미란 씨,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저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이었나요? 그래요. 이제 그만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정말 미란 씨에게 귀찮은 존재였던 걸까요? 그럼 헬스장에서라도 예전처럼 인사는 할 수 있겠죠? 헬스장은 이제 안 갈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미란 씨의 단호한 태도에서 되돌릴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자꾸만 미란 씨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커피를 마시던 날, 공원에서 산책하던 날, 그 모든 것들이 제게만 소중했던 건가요? 며칠 더 지나고 나서 저는 미란 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어쩌면 정말로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차갑게 관계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저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헬스장에서도 미란 씨를 찾는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 기다려봐야 소용없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아니, 미란 씨를 만나기 전보다 더 외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미란 씨가 얼마나 큰 아픔을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게서 멀어지신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그 이후로 한 달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미란 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미란 씨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곳곳에 배어 있어서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어떤 날은 헬스장 대신 동네를 혼자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미란 씨와 자주 갔던 공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미란 씨를 봤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미란 씨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거든요. 평소 당당하고 밝으셨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도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혹시 미란 씨도 저처럼 힘들어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결국 그냥 돌아섰어요. 미란 씨가 저를 보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헬스장 직원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미란 씨는 요즘 안 보이시네요? 같이 다니시던 것 같았는데. 아, 그분은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두 분이 참 보기 좋으셨는데. 직원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저희가 좋은 관계로 보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미란 씨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저는 계속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정말로 주변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미란 씨가 자주 가시던 마트에서 미란 씨를 다시 봤습니다. 장을 보고 계시는데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시더라고요. 얼굴도 헬쑥하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 봤습니다. 미란 씨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돌아서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미란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단순한 감기로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아프시면 병원에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는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대답하시고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미란 씨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습니다. 화가 아니라 슬픔 같은 것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미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자꾸만 피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미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란 씨, 무슨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미란 씨가 다니셨던 동네 약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미란 씨가 무슨 약을 사러 오셨는지 말이에요. 미란 씨요? 요즘 자주 오시긴 하시던데. 그런데 손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약사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미란 씨가 정말로 어디 아프신 게 아닐까 하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 씨 아드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미란 씨와 닮은 젊은 남성이 들어오더라고요. 미란 씨가 예전에 보여주신 사진 속 아드님이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혹시 미란 씨 아들분이세요? 네.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헬스장에서 알게 되었어요. 아드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더라고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드님도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분명히 미란 씨에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정말 우연히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새로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접수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미란 씨가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거리가 좀 있어서 자세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란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수술 날짜를 빨리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란 씨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아프셨던 거였나요? 그래서 갑자기 저를 멀리 하신 건가요? 미란 씨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미란 씨가 진료실에서 나오시는데 제가 있는 걸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급하게 고개를 돌리시고는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나가셨어요. 저는 미란 씨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진료실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검진 받는 내내 미란 씨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나서 저는 곧바로 미란 씨 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란 씨가 이렇게 큰 일을 혼자 감당하고 계실 수는 없었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미란 씨가 문을 여시더라고요. 저를 보시고는 피곤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또 오셨어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란 씨, 병원에서 봤어요. 수술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미란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신 것 같았거든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래서 저를 피하신 거예요? 아프시다는 걸 말하기 싫어서요? 미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어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밖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란 씨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실에 앉아서도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 미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서 작년에도 정상이었는데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재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검사 결과가 미란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미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즉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암이라고.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찔했어요. 미란 씨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니.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저를 밀어내신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피하신 거예요? 선생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막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부담스러우실 거잖아요. 미란 씨,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아픈 모습을 보시는 것도 싫었고요. 미란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혼자 견뎌내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나요? 하지만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미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혼자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둘 수는 없어요. 미란 씨가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에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미란 씨와 함께 병원 스케줄을 확인하고 수술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미란 씨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함께 가고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함께 보냈어요. 미란 씨는 처음에는 미안해 하셨지만 점점 제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을 때 미란 씨 아드님도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어색했지만 아드님도 제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많이 걱정했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미란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수술 전날 밤 미란 씨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미란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미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전해져 왔어요. 수술 당일 저는 수술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기다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미란 씨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초기에 발견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았어요. 회복만 잘하시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미란 씨를 봤을 때의 그 안도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미란 씨도 저를 보시고는 희미하게 웃어주셨어요. 살아있네요. 당연히 살아있어야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 이후로 한 달간의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미란 씨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책도 읽어드리고 병원 식사가 맛없다고 하시면 집에서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보고 정말 금슬 좋은 부부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희는 아직 부부가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미란 씨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저도 그래요. 미란 씨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미란 씨를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이 나이에 다시 듣게 될 줄 몰랐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날 저는 미란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진심 어린 청혼은 없었을 거예요. 미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아프든 건강하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함께하고 싶어요. 미란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좋아요. 남은 인생 함께해요. 6개월 후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란 씨 아드님과 제 몇 안 되는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함께 헬스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란 씨는 완전히 회복되셔서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가끔 처음 만났던 그 헬스장을 지나갈 때면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 때문에 더 살고 싶어졌어요. 미란 씨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순을 넘어서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지금도 저희는 매일 아침 함께 헬스장에 갑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우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아플 때 더 빛난다고 말이에요. 미란 씨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요.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